오늘부터는 그리고 제가 전부 다 하지 않고 문장을 몇 개를 찝어서 제가 먼저 봤을 때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만 좀 해본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4-5까지 지금 했는데 4-6, 7, 8 하고 내가 지금 9를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4-6, 7, 8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단어가 그렇게 어렵거나 혹은 뭐 내용이 어렵지 않고 막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좀 집에서 정리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해석을 해 오셔도 좋고 아니면은 해석이 좀 어렵다. 아니면 해석이 솔직히 그거보다는 중요 내용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중요 내용 정도를 적어 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해주자. 근데 뭐냐면은 끊어읽기는 꼭 표시를 하세요. 그래도 끊어읽기가 되어 있는지는 그래도 알아야 제가 그걸 보고 이게 좀 제대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판단은 될 것 같아요. 내용 적어오는 사람들은 특히나 끊어읽기 꼭 표시해 오시고. 자, 우리는 그래서 지금 4-9부터 가겠습니다. 4-9가 보니까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자, 읽어볼게요. 샵키퍼예요. 하면 이제 가게 주인들인데 who realized 뭐 하는 사람이냐면 깨달아. 뭐가? 그가 losing exchange opportunities 교환 기회를 잃고 있는 거죠. 그죠? exchange opportunities니까 뭐 때문에 근데 잃고 있다고 깨달은 사람이냐? because of his dishonest behavior. 그의 정직하지 않은 어떤 행동들 때문에 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샵의 어떤 주인으로서 깨끗하게 뭔가 정직하게 가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약간 손님들한테 좀 뭐 바가지를 씌워서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해가지고 dishonest behavior 했나 보죠. 그래서 교환 기회를 잃는다는 말은 본인이 어떤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어떤 금전적인 걸로 교환을 시킬 기회, 즉 판매할 기회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어. 이런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마치 뭐처럼 as if가 우리가 뭐뭐처럼이죠, 그죠? 마치 뭐뭐처럼 그가 were kind and dishonest man인 것처럼. 여기서 이제 word이 나왔으니까 이거 우리가 가정법에서 봤었던 거잖아, 그죠? 실제로는 지금 kind하고 dishonest 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마치 그가 kind하고 honest한 사람이지 친절하고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냐? 여기서 garner more business란 말이 있어요. garner란 단어가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어색하기보다는 되게 낯설죠, 그죠? garner란 단어 자체가 성과를 얻다란 말이야. 그래서 garner business면은 사업 성과를 얻다 이렇게 묶어서 읽는 경우가 많아. 네, 당연히 more가 붙었으니까 더 많은 사업 성과를 얻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겠죠. 즉 사업 성과를 얻는다는 말은 당연히 본인이 이윤을 많이 이렇게 가져가는 거, 물건을 많이 판매해서 이윤을 많이 가져가는 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마치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라는 얘기가 있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봐야 될 게 4-13번 봐볼게요. 자, 4-13번.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자. 자,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문자로 쓰여 있죠, 그죠? 대문자로 쓰여 있으니까 이게 어떤 고유한 어떤 뭐 단체나 기관의 이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미션이라는 말 자체가 또 보면은 우리가 코미션, 코미티 해가지고 비슷한 의미거든요. 코미티 해가지고 위원회라는 뜻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저기도 커미션도 위원회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여기서 이제 맥락 자체가 사실 뒤에랑 읽어보시면은 저게서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데 이제 맥락은 여기서 이제 증권에 대한 이야기야. 증권 거래. 그래서 증권거래위원회 정도로 읽으시면은 좋겠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증권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주고 증권거래가 투명하게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기관을 갖다가 얘기하겠죠. 증권거래위원회. 근데 여기에 뭐 하는 데냐면은 일단 뒤에 나와 모니터니까 뭘 관리하는 거죠. 감시하는 거죠. 미국 스톡 마켓이 증권 시장이잖아. 스톡이 증권이죠. 이 증권 시장을
감독을 하는 그런 증권거래위원회가 force합니다. 동사로 가야 되겠죠? force는 대표적인 오형식을 만드는 동사예요. 바로 가시면 됩니다. 회사들이 firms가 to meet certain reporting requirements를요. 그러면 특정한 어떤 reporting requirements가 보고 어떤 요건들 이렇게 봐야 되겠지. 보고할 수 있는 어떤 내가 보고해야 되는 몇 가지의 그 꼭 해야 되는 것들을 달아놨는데 그거를 반드시 맞추도록 강요를 한다는 말입니다. 강제로 맞추게 한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 보고 요건들을. 뭐 하기 전에 그런 거냐면 their stock이 그들의 주식이 can be listed on exchanges. 그런 지금 여기 exchange가 거래소예요. 거래소. 여기서는. 증권을 실제로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 요즘이야 증권 거래는 다 사실 뭐 거래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어플로드 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옛날에 증권을 처음 할 때는 거래소에서만 진짜로 그 서류 작업을 했었어야 돼. 거래소에 등록이 될 수 있기 전에 뭐와 같은 뭐 뉴욕의 스톡 익스체인지니까 이것도 증권 거래소 같은. 됐어요? 그래서 뭔 소리냐? 이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이 reporting requirements를 맞춘다라는 말은 이 회사가 증시에 즉 증권시장 증시에 올라가려면 몇 가지 요건들을 갖춰야 돼요. 투명한 거래도 해야 되고 뭐 본인들의 자본이나 이런 것들도 확실히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을 샀어. 증권을 샀는데 그 회사가 갑자기 망해버려. 그러면 어때? 이 증권을 산 사람들은 돈을 그냥 다 날리게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자주 벌어져. 그러면은 이 증권 시장에 올라온 증권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신임을 할 수가 없잖아. 신뢰를 할 수가 없게 된다고. 그럼 이 증권 시장 자체도 뭔가 위태롭게 되니 내가 만약에 오늘 세훈이가 이번에 우리 뉴욕 거래소에다가 만약에 상장을 하려고 해. 상장이란 말이 증권을 실제로 올린다는 표현이고 리스트한다는 표현이 상장할 때 그러면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거죠. 우리가 금융위원회에서는 세훈이 회사가 자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익이 얼마나 나오고 있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런 것들 다 투명한지 확인을 한다 이거지. 그런 거 얘기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4-13. 그 다음 4-14예요. Furthermore, 게다가 the restrictive 제한적인 ingredient list입니다. 뭐 이거 성분 목록이 되겠죠. 이렇게 읽으면 성분 목록들과 그 다음에 and design criteria입니다. 어떤 구성하는 기준들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다 뭐냐면은 are the typical of such product. 그런 제품들에는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 제품들에는 일반적인 자 restrictive라는 단어도 정리해보면 제한적인이죠. 제한적인 성분 목록과 그 다음에 구성 기준인데 그런 제품들에는 일반적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실 여러분들 그런 제품 했는데 그런 제품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죠? 없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나와요. 뭐냐? may 만들 줄도 몰라요. green product를 어떻게 만듭니까? 여기 지금 이것도 오형식 구조 가봐. 여기 동사면 목적어고 여기 inferior 형용사 나왔지? 목적 보러 가시면 돼. 그러면은 이 green product예요. 초록 제품도 우리가 친환경 제품이라고 읽으면 되잖아. 그지? 이 친환경 제품들을 뭐 열등하게 뭔가 뒤처지게 만든다는 소리겠죠. 그죠? 뭐에 비해서 inferior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to 나오거든요. 이 to는 then의 개념이에요. then. 우리가 then 대신에 to를 쓰는 비교급 표현입니다. 이거. inferior. 그러니까 이거랑 반대인 superior라는 단어도 있잖아. 그죠? 똑같이 then을 대신에 to를 쓰니까 기억하고 있자. 그래서 이거는 열등 아니면 이거는 이제 우등한, 더 뛰어난, 우수한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요. 뭐보다도 더 열등하게 만드냐? 메인스트림 프로덕트니까 우리가 주류 제품이라 읽으면 되겠지. 즉 그린 프로덕트는 아니야. 이거 뭐 친환경적인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만든 제품이 아니고 그냥 그 시장에서 잘 나가는 제품들 말하면 되겠죠. 오케이? On core performance dimensions 어떤 핵심적인 이 퍼포먼스니까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품이 어떤 뭐랄까 뭐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less effective cleanser라고 되어 있으면은 덜 효과적인 클린저 뭐 세제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러겠지? 그런 세제라면은 어쨌든 때를 막 잘 벗겨주고 막 뭐 얼룩도 지워주고 막 기름기도 없애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은 조금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디멘션이라는 게 원래 차원 이런 뜻이긴 하잖아, 그지? 근데 그런 말고 차원보다는 어떤 뭐 측면, 에스펙트 의미 있죠, 그죠? 이런 의미로서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수행 능력 차원, 핵심적인 수행 능력 측면에서는 주류 제품보다는 열등하게 만든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뭐가요? 자, 이런 구성 기준들, 그 다음에 제한적인 성분 목록입니다. 그런 제품들에 여기서 그런 제품이 이제 보이죠. 뭐 그린 프로덕트를 말하는 거지. 이 그린 프로덕트는 어쨌든 친환경적인 제품이다라는 거를 내걸려면 당연히 그 성분 자체가 일단 친환경적이어야 되겠지. 그죠? 그다음에 구성할 수 있는 기준 자체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그 친환경 제품이라는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울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주류 제품들에 비해서는 약간의 조금 더 떨어지는 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글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4-15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여기 세 문장 다 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Activities which develop many of the coordination skills, oral sensitivity, and responses to visual cues and symbols, and the musical understanding necessary to play on the instrument. 까지가 전부 다 위치에 걸려 있는 절인 거예요. 그 뭐 활동들인데 뭘 개발시키는 활동들이냐라는 거죠. 뭘 개발시키냐? 코디네이션 스킬이라고 되어 있어요. 코디네이션. 이게 뭔가를 합친다라는 의미이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맥락 자체를 다시 봐보면 뭐 플레이 뮤지컬, 플레이 인스트루먼트 하는데 필수적이다. 아니면 뭐 심볼이나 이런 걸 본다. 뮤지컬한 언더스탠딩이다. 뭐 오럴 센시티브다. 다 뭔가 약간 악기, 음악 관련된 얘기잖아. 그럼 그랬을 때 코디네이션이 협응이라고 해서 같이 뭔가 몸에 있는 신체 부위들을 같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거. 이걸 코디네이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코디네이션 스킬이란 게 그래서 협응 기술이란 말은 악기를 다룰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몸의 움직임이 필요하죠. 바이올린만 하더라도 손가락 계속 움직여야 되고 뭐 오른팔로는 계속 막 활을 이런 식으로 막 각도를 조절해 가면서 해야 되잖아. 그런 어떤 기술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발달시키고 또 이것도 발달시켜요. 오럴 센시티비티. 오럴이 청각이죠. 그래서 청각적인 어떤 뭐 예민함이라고도 읽을 수 있겠고 청각적으로 얼마나 발달했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responses to 반응이죠. 뭐에 대한 반응이냐면은 시각적 큐면은 우리가 보통 뭐 단서 이렇게 읽으면 좋고 심볼은 상징 이렇게 읽으면 좋고 즉 이건 봤을 때는 약간 음표나 이런 것들 읽는 거 악보 읽는 거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the musical understanding 음악적 이해인데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 필수적인 음악적 이해. 뭐 예를 들어 뭐 적어도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악보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 뭐 알아야 되겠죠, 그죠? 연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세워진다는 거지. 세워질 수 있어, 만들어질 수 있어. 뭐 없이도 악기 없이도 이런 것들을 다 악기 있어야만 하는 것 같은데 저런 활동들 다 악기 없이도 가능하다. 세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다음 문장에는 다음 장에서도 4-17번 봐볼게요. 4-17번. 16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잠깐만 16번에서 요거 하나 정도는 그래도 해석 잘 안 될 것 같거든. 이것만 하나 좀 집어줄게. reflection. 요거. on reflection. upon은 얘들아 그냥 on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on reflection이면은 이게 reflection이 우리가 뭐 반사 막 이런 뜻들 있잖아, 그지? 그런 거 말고 성찰이야, 성찰. 깊게 생각하는 거. 성찰을 통해 이 정도로 읽으면 좋아. 읽으실 때 좀 여러 가지 다이어다 보니까 맥락 잡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성찰이에요, 성찰. 그리고 요것도 팔로우 다음에 우리가 바로 명사 나오는 거를 많이 보는데 따라가다 이렇게 해가지고 through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건 뭐냐면 이행하다. 우리가 imple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사 중에서, 그지? 요거 뜻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4-16번을 확인하시고요. 우리는 17번 가볼게요. 자, misconception이죠? 오해죠. 잘못된 오개념이죠. 뭐냐면 종종 나타납니다. The writing of physical scientist입니다. 피지컬이니까 과학자 앞에 피지컬이면 신체적인 하면 안 되겠지, 그지? 뭐겠어? 물리야, 물리. 그래서 이걸 두 개 합쳐서 그냥 물리학자라 이거 솔직히 되겠지. 에? 요 사람들인 거야. 근데 요 사람들은 다시 관계대명사로 들어갑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looking at biology. 생물학을 보는 건데 from the outside니까 외부에서 본다. 즉 자기의 어떤 핵심, 자기가 전공한 바는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공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관점에서 이 생물학을 보는 겁니다. 그런 보는 사람들, 그런 물리학자들의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잘못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이제 여기가 동사가 나오는 거죠. 여기가 주어면은. 그게 뭐냐면은 환경이 어떻게 보이는 거냐. 그들에게는 자 여기는 등장하다라고 읽지 말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걸 연결해서 갔어야 돼요. 알겠죠? appear term에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면은 뭐 투부정사 하는 것처럼 보이다 이거지, 그지? 뭐처럼 보이다지 등장하다 아니고. 그래서 환경이란 게 static한 entity처럼 보인다. static이면은 정적인, entity면은 이걸 존재, 정적인 존재처럼 보인대. 환경이. 근데 다시 거기서 설명 들어가. 걔는 어떠냐? cannot be contribute. 기여를 하실 수가 없죠, 그죠? 뭐에 기여를 할 수 없냐? A new bit of information as evolution progresses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은 뭐야? 새로운 정보죠, 새로운 정보 이거를. 그냥 bit는 우리가 조금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new bit of information 그냥 새로운 정보 정도를 읽으시면 되겠고. 뭐 함에 따라서 as 뭐 함에 따라 뒤에 evolution이 progress 있으니까 진화가 계속됨에 따라 progress 진전됨에 따라. 알겠어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대절부터 나오는 내용 있잖아, 얘들아. 이거 잘 봐야 돼. 이게 지금 맞는 내용이냐 틀린 내용이냐라고 봤을 때 이건 지금 틀린 내용으로 보셔야죠. 뭔 소리냐? 잘못된 개념이 이거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지 않은데 물리학자가 생물학을 바라볼 때 자연을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어떻게 본다라는 거야? 다시 자연이라는 게 어때? 자연은 정적인 존재야 일단. 그지? 정적인 존재고 또 뭐도 할 수 없어. 새로운 정보에 기여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야. 뭐 함에 따라서. 에볼루션이 프로그레스 함에 따라서. 즉 환경이라는 게 우리말로 정리해보면은 정적이고 또한 진화 상황에서 진화가 거듭될 때 새로운 정보에 기여도 못해.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뭔가를 주는 그런 행위도 못한다 이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환경이 아주 수동적이면서 뭔가 진화가 거듭될 때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진화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거. 근데 그건 미스컨셉션이다 이거야. 실제로는 안 그렇다 이거겠지. 실제로는. 근데 물리학자들은 보기엔 그렇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4-18 가겠습니다. 4-18이에요. Unstable qualities of childhood예요. 그러면은 불안한 특질들이 되겠죠, 그죠? 어린 시절에 뭐냐면 그건 다시 이 사람이 언급을 했어. 말한 특징들인가. 사이트가 말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require a writer or the translator 요구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또 오형식 구조가 나오겠어. require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지? 요구합니다. 네, 이 작가나 번역가들한테 have an understanding of freshness of language to the child's eye and ear. 일단 뭘 이해하는 거죠. have a understanding이면 뭐 이해를 갖다 하지 말고 그냥 이해하다. 뭘 이해해? 뒤에 나와 있는 거.
신선함이죠. 언어의 신선함이요. 누구의 눈에? 아이의 눈과 귀에는 느껴지는 어떤 언어의 신선함. 여기서 신선함에서 좀 이제 좀 턱턱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야. 뭐가 신선하지? 언어가? 언어의 신선함이란 건 뭐지? 근데 생각해봐. 아이들은 언어를 처음 배우잖아. 태어나서 배운 적이 없는 걸 처음 배우는 게 이게 이런 소리가 나고 이런 뜻도 난다라는 게 본인한테 되게 새로울 거란 말이야. 그걸 신선함이라고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의 affective한 concern이야. affective, effective랑 조금 다르죠, 그죠? affective는 정서적이냐, 얘들아, 이거. 감정으로 가야 돼. affective면은 정서적인 concern, 뭐 걱정들 혹은 뭐 관심사들 다 될 것 같아. 여기서는 일단 맥락이 없으니까 걱정, 관심사 다 돼. 그러면 linguistic and dramatic play of early childhood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뭐 이거 언어적인이라는 뜻이죠, 이거. 언어적. 그래, dramatic 지금 플레이가 나왔어요, 그죠? 뭐 놀이 이런 뜻도 될 수도 있겠고, 드라마니까 극적인, 즉 연극적인이란 말인 거지. 연극적인 여기서. 차라리 이걸 붙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극적이다라는 표현은 뭔가 약간 급등하다, 뭐 아니면은 아주 빠르게 뭐 추락하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연극적인, 극적인 놀이. 언제? 초기 어린 시절에. 그런 것들의 이해를 요구한다 이거. 자,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요. writer랑 translator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의 신선함, 아이의 눈에. 두 번째는 아이의 정서적 관심사. 세 번째는 언어적 극적 놀이. 요 세 가지가 되는 거야. 요 세 가지를 누구한테 요구한다고? writer랑 translator한테 요구한다는 거야. 뭐가요? unstable한 quality of childhood가요. 뭔가 불안정한 어린 시절의 특징들이. 됐어요? 즉 아이들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아이 자체가 불안정하죠, 그죠? 불안한 존재들이, 불완전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보면은 왜 writer하고 translator를 꼭 집었을까? 지금 보면은 다 결국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책과 관련된 사람들 아니야? 이거는 도서, 그죠? 책과 관련된 사람들인 거야. 이 책과 관련된 사람들한테 저런 것이 어린이 눈에는 언어가 새롭게 보일 수도 있고 뭔가 정서적인 관심사도 우리 어른들이랑 다르겠죠, 그죠? 그렇지? 그러면서 언어적 영적 놀이에 대한 것도 분명히 애들은 다를 거란 말이야. 그 시각으로 책을 만들 때 봐줘야 된다 이거야. 내가 만들 만약에 아동도서야. 아동도서 작가고 아동도서를 외국에 있는 도서를 갖고 왔고 번역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럼 그럴 때 뭐 해야 되냐? 아이들의 눈에서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9입니다. 요거도 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잠이 옵니다. 잠이 와요, 그죠? 잠이 옵니다. 저도 뭐 힘내서 수업을 하겠어. person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우돈이라는 표현이 좀 독특해요. 요게 우리가 뭐 팔다 이런 뜻 떠올리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be sold를 묶어서 받아들이다라고 읽어요. 그럼 뭐야? 받아들이는 사람이면서 go through 뭘요? disease screening procedure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겪은 사람들이죠? 이건 뭘까요? disease screening procedure. 질병, screening procedure면은 뭐 절차, 과정 이런 뜻일 텐데. 스크리닝을 한번 유출해 봅시다. 뭘 것 같아요? 질병을 뭔가 스크린 한다는 말은 뭔가 쭉 약간 보는 느낌이 있죠, 그죠?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건강검진 같은 거 얘기하는 거. disease screening procedure니까 질병 관리 절차, 질병 감독 절차 이런 식으로 읽는다든지 해서 질병을 계속 추적해가지고 아니면 미리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한번 봐보는 거. 건강검진 같은 거. 자, 이렇게 한 사람들이야.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person 다음에 관계대명사 처리. 하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죠. follow through. 이것도 follow 다음에 우리 through 나왔으니까 뭐 이행하다 이런 뜻 있다 그랬잖아, 그지? 뭘요? medical treatment를. 의료적 어떤 치료를. 즉, 내가 건강검진을 했어. 근데 위에 좀 궤양이 좀 있으신데 이게 위에 궤양이 있다란 말은 약간 이렇게 위가 상해가지고 점막이 상해서 하얗게 약간 구멍 같은 거 좀 생기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진짜 구멍이 생기면은 큰일 나는 거고. 근데 그
그 전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안 한 거예요. 치료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for diagnosed disease니까 컨디션이니까 diagnose 뭐 진단받은 이런 어떤 질환들에 대해서 즉 위에 나와 있는 어떤 이 디지즈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떠냐? 즉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추후에 치료를 안 받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as much of a failure. 자, as1급 as가 나왔어요. 근데 as 사이에 형용사가 아닌 다른 말들이 들어가면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더라. 근데 생각해봐라. much of a failure니까 뭐 failure면 실패겠고 실패 많은 거 이런 말이니까 그럼 뭐야? 이건 많이 실패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인 거야. 자, 그리고 as가 있으니까 그건 따라가야 돼. 뭐 원급 비교처럼 뭐만큼이나 이런 뜻으로. 알겠어요? 뭐만큼이나 안 좋은 거냐? A person인데 who did not avail himself of screening program to begin with 라고 돼 있어. 여기서 나와야 될 게 일단 available oneself of까지 해가지고 이건 뭐 이용하다 이런 뜻으로 읽으면 돼요. 제기대명사 이용한 표현 중에 그냥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냥 이용하다예요.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스크리닝 프로그램 아까 말했던 검진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죠?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To begin with. 이거는 독립분사구문처럼 해가지고 처음부터. 투부정사를 저렇게 혼자서 읽을 수 있는 표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검진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만큼이나 실패한 거다란 말이야. 다시 검진 프로그램 썼지만은 치료 절차를 안 밟은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이용하지 않는 사람만큼이나 안 좋다 이런 말. 됐죠? 이게 4-19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닛 4를 맞춰볼게요. 나머지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장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5로 가게요. 5. 5에서도 이제 5단원에서도 그렇게 막 짧은 것들은 우리가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짧은 문장들. 적어도 우리 책 기준으로 3줄 이상? 3줄 이상 넘어가는 책들이 넘어가는 문장들이 좀 잘 안 읽히지. 짧은 것들은 내용이 엄청 어렵지 않은 이상은 잘 읽히는 편이어서 저도 어디서부터 할 거냐 5-7부터 할게요. 5-7입니다. 페이지 33쪽이에요. 5-7. 자,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자. 자, what this demonstration is that is equally important to the success of the exercise 까지 돼 있어. 자, 일단 요거는 이렇게 묶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주어. What this demonstration. 이것이 증명하는 바. 이것이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demonstrate라는 표현 자체가 보여주다, 증명하다. 보여주다, 증명하다. 이거 다 돼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 증명하는 것은 뭐냐? equally important 하다. 똑같이 중요하다 이거죠. 뭐가요? The success, 뭐에 중요하냐? To the success of the exercise. 뭐요? 뭐 어떤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운동 그냥 이렇게 아무 맥락 없이 해버리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exercise에 어쨌든 성공에 중요하다 이렇게 될게. 근데 뭐냐면 다시 관계대명사를 해가지고 a person you are throwing to catches the ball as that you are able to catch the ball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운동 가야 되겠다, 그죠? catch the ball이랑 운동은 연관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봐봐요. 여기 in 나오고 여기 that절 나오죠, 그죠? that. 그 다음에 여기 that 나오는데 여기 as도 보이고, 그지? 그랬을 때 일단 여기 person 다음에 you are throwing to까지가 또 person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너가 공을 던진 사람인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너가 공을 던진 사람이 catches the ball. 공을 잡는 거. 오케이? 공을 잡는 그런 것이 운동의 성과에
운동의 성공에 동등하게 중요하다란 말이야. 근데 또 여기 뒤에 이 부분이 그러니까 대절에 대해서 이거 이승 가주어고 여기 뒤에가 진주어란 말인데 좋아. 대절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 너가 공을 던진 사람이 볼을 받는 게 중요해. 운동의 성공에. 근데 여기 as that을 어떻게 읽을 거냐라는 거야. 이게 독특하더라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여기 equally 이쪽을요. 이거 묶어볼게요. equally랑 as랑 묶어.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냐면 as 원급 비교처럼 읽는 거예요. 여기가 동등하게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 앞에 as important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고 이 사람에게도 중요하다라는 말인 겁니다. 이거만큼이나 이 사람에게도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 즉 뒤에 누구만큼은 you are able to catch the ball이니까 네가 공을 잡을 수 있는 것만큼이나 뭐다. 너가 공을 던진 사람이 공을 잡는 것이 운동의 성공에 있어서는 똑같이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됐어요? 즉 내가 어떻게 하느냐죠. 뒤에 거 마지막 됐어요. 근데 여기 가운데는 뭐야? 상대가 어떻게 해주냐는 거죠. 그죠? 그 두 가지 전부 다가 운동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하다. 나만 잘해서는 안 되고 나만 잘해서는 안 되고 나와 파트너가 돼준 사람 그 사람도 잘 할 수 있게끔 해줘야만 운동의 성공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문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 좀 독특하죠, 그죠? 이퀄리하고 지금 as하고 같이 비교 표현 만드는 거 한번 봐봤어요. 그다음에 5-8 이어서 볼게요. 5-8도 이거 진짜 이거 맥락 없이 읽어버리면은 진짜 뭔 소린가 싶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봐봐. 자, the reason even solid physical goods like a soda can deliver more benefits while inhabiting less material 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금 5과 단원 자체가 여러분들 일단 관계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단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대부분 관계사의 생략은 뭐겠어요? 명사 다음에 이렇게 solid goods가 can deliver 한다라는 주어 동사가 나오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은 항상 묶어서 앞에 거 수식하게끔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유인데 뭔 이유냐면은 solid and physical goods예요. 그러면은 solid 고체 형태가 있는 이란 말이죠. 고체의 그런 물리적인 상품들입니다. 실제 고체 형태로 이루어진 상품들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 그 말이 어려울까봐 소다캔처럼 즉 음료수 캔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solid physical goods들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deliver 뭘 나를 수 있네요. 더 많은 이득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겠죠. 뭐 하는 동안에 그런 거냐? inhabiting less material. 그러면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런 제품들도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거야. 이윤을 주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inhabit라는 단어 우선 생각해보자. inhabit 원래 뜻은 뭐 거주하다. 거주하다 아니면 어디에 뭐 존재하다 이런 뜻으로 살아. 이런 뜻으로 쓰여. 근데 생각을 해봐. 더 적은 머테리얼을 거주하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보는데 더 적은 머테리얼에 존재하는 동안에 더 적은 머테리얼이 존재해. 이거는 이제 재료라고 봐야 되겠죠. 재료. 뭘 만드는 재료. 이 제품을 만드는 더 적은 재료가 존재하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겨줄 수 있는 이유인 겁니다. 오케이? 이런 제품들이. 그래서 the reason이 주어가 되고 여기가 지금 동사가 되는 거야. 그 이유는 이제 뭐냐? 뭐 때문인 거냐 해서 because부터 나옵니다. Their heavy atoms are substituted by the weightless bits라고 되어 있어. 그들의 무거운 아톰이면 원자죠. 원자들이 이게 are the substitute 대체되다. 대체되는 바뀌는 거야. 뭐에 의해서 대체되냐? 무게가 없는 비츠들에 의해서.
여기서 비트 할 때 비트가 뭐냐면은 8비트, 16비트 할 때 쓰는 그런 전자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비츠들은 여기서는 비츠와 그래서 이 헤비 아톰은 굉장히 상반된 개념이구나라고 잡고 갈 수밖에 없고, 물론 이 글이 이 문장이 어느 부분의 일부였겠죠, 그죠? 일부였으니까 당연히 좀 더 그 맥락을 판단할 수 있는, 이 문장의 맥락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뭐 앞뒤로 있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헤비 아톰들이 대체가 된다라는 거지, 그지? 이거에 그래서 이 비츠들은 뭔가 디지털적인 거, 그리고 디지털은 항상 정보랑 관련이 있지, 그리고 뭔가 기술적인 거, 이런 거를 뭔가 상징하는 게 되겠고, 이 아톰이라는 것은 그러면 원자니까 뭔가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보면 재료나 그 제품을 만드는 원자재나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는 이것들은 무게가 없죠. 아까 웨이트리스트라는 표현과 연관이 되지, 그지? 무게가 없죠, 그지? 이 무게가 없는 이 녀석들에 의해서, 이 녀석들로 인해 얘네가 대체가 된다는 말은 조금은 자, less material에 들어갔다는 의미도 잘 생각을 해봐. 더 적은 재료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더 적은 재료. 더 적은 재료에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재료는 덜 들어가고,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품을 홍보한다든지 제품 제작 단가를 낮춘다든지 등등등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뭘 한다? 더 많은 이득을 본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제품이 더 많은 이득을 전달하는 거죠, 그죠? 더 적은 재료가 들어가면서.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은 제품의 원자재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체가 된다. 즉, 이런 것들이 더 적은 원자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끔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뭐 생산 단가를 낮춰준다든지 제조 공정을 좀 더 단순하게 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재료값을 더 낮춰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글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츠와 이 아톰이 담고 있는 말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죠,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더라. 즉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 이 말 봐봐. 기술 발달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적은 원자재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또 제조 공정이나 절차를 단순화시킬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생산 단가를 낮추니까 우리가 더 많은 이윤을 챙긴다. 기업들이 이런 식의 설명을 여기다가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다라는 거. 우리가 기업이 어떻게 그러면 더 많은 이윤을 창출을 하냐?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데, 그때 기술 발달이라는 요소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품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8도 한번 봐봤어요. 자, 그 장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자, 그 다음 바로 유닛 6으로 갈게요. 유닛 6. 자, 유닛 6에서는 문장이 짧은데, 이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6-2 봐보세요. 6-2. 문장이 짧아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 소린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세훈아 힘들죠? 왜요? 어저께 어저께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빡시다. 이놈의 학종은 어떤 것 같아, 너희들? 어때? 잘 준비가 돼가는 느낌이야, 학종이란 게?
그지.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교과는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하면은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성적이라는 걸로 바로 보여주는데 학종은 내가 이 세택에다 이 말을 쓰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서도 이게 과연 진짜 관심이 있는 바일까? 그런 생각도 들잖아. 그러니까 막 그 뭐 학종 막 케어 해준다고 해가지고 막 학원들이 막 저기 우리도 광주도 저기 어디냐 봉선동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런 업체들이. 거기서 막 돈 처발로 가면서 학종 그런 거 관리해 준다는데 모르겠어. 이거 얼마나 갈란가 학종 진짜 너무 애매해. 모르겠어. 뭐 성적만 좋으면 다 좋은 학생이냐 이것도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너무 부담인 것 같아. 너무 부담인 것 같아. 니들 솔직히 진짜 수행평가 이런 거 너무 빡세잖아. 근데 수행평가 다 왜 잘하려고 하는데 학종에다가 뭐라도 좀 써보려고 내 탐구 활동이 뭐 이랬습니다 이런 거를. 근데 교과도 잘해야 되고 그런 어떤 그 교과를 뭔가 공부하기 위한 탐구 활동을 보여준다라는 의미로다가 세특도 잘 써야 되고 하니까 진짜 부담인 것 같아. 차라리 그냥 학종을 모르겠어. 학종 진짜 너무 깜깜이야 나도. 진짜 이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기준이 너무 다르더라고. 자, 6다시 가볼게요. 자, assumption 추정이죠. 뭔 추정이냐면은 what is being studied. 자, 연구되고 있는 것이 어떤다. can be understood. 이해될 수 있다란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거 우리 최근에 나왔었죠. 뭐뭐라는 점에서 해가지고 뭐뭐라는 점에서 면에서 casual laws. casual laws라는 표현이 이제 잘 기억해야 되는 표현이에요. casual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격식을 차리지 않은 이런 뜻으로 많이 외우고 있는데 그거 말고 casual laws가 인과관계라는 표현으로 쓰이거든. 이거 꼭 기억해놔라. 이거 잘 나오는 표현이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과법칙.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라는 점에서 뭐 어떤 연구되고 있는 것이 이해될 수 있다라는 추정입니다. 알겠죠? 인과관계라는 점에서 인과법칙에 의해서 연구되고 있는 게 이해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결정론이라고 부른다. 결정론. determinism. 그러니까 인과관계라는 표현이 사실은 중요했어.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즉 모든 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요. 그런 생각에 의해서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연구되고 있는 게 다 이해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즉 이 연구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원인을 밝히려고 하는 거겠지. 그치? 즉 현상이 일어났어. 그럼 현상에 대해서 원인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 믿음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된다는 추정이 연구를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이해될 수 있다라는 그 추정이 결정론이다 이거야. 결정론이라는 어떤 개념. 인과관계에 의해서 인과법칙에 의해서 모든 현상의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구되고 있는 건 다 연구가 이해될 수 있다라는 생각. 그게 결정론. 우진우 계속 뭐 하는 거야? 이거 어찐다고 그래서 당연한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점심 때 이제 밥 먹으면서 집에서 정리하고 선생님이 잘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너희도 한번 봐봐.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취미는 과학이라고. 선생님 무슨 과학입니까? 지금 변태 같은 사람이네. 근데 이거 진짜 아니 그 EBS에서 만드는데 MC가 데프콘이야. 과학하고 좀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죠? 과학자 한 3명, 데프콘 포함해서 과학자 3명은 항상 나오는 사람이고 한 사람을 새롭게 항상 넣어가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과학 얘기를 하거든. 최근에 양자역학 얘기를 했어요. 양자역학이 우리도 몰랐는데 양자역학이 만들어진 지 100주년이 됐대요. 올해가 100주년이었대요. 양자역학에 대해서 3부작으로 특집 편성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더라고. 얘기가 엄청 길더라고. 근데 뭐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막 미궁 속에 빠지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뭔 소린가 진짜.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걸 그러니까 만든 사람들서부터의 얘기가 나오는 거야. 양자역학이 어떻게 나왔는가. 근데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대단하더라고. 저런 거랑 비슷하더라고. 무조건 원인이 있어. 원인이 있다 이거야. 그 원인을 계속 추정하고 뭐 사고 실험을 통해서 막 찾아가는데 진짜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더라고요.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은
그냥 뭐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그걸 막 법칙으로서 만드는 막 수식으로서 만들고 막 이런 게 대단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양자역학 관심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먹는 건가요? 하지 말고요. 자, 6-3도 봐보려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자, his basic idea예요. 어떤 아이디어냐면은요. Politics가 is a unique collective activity입니다. 독특한 이 콜렉티브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을 뭐 모으는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은 집단적인 요 단어로 한번 꼭 읽어주세요. 이거를 잘 쓰입니다. 이것도 집단적인 활동입니다. 아, 독특한. 다시 관계대명사로 또 들어가는 거야. 자, 여기는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아이디어 다음에 대절이면 동격절인 줄 알겠죠. 요 단원 자체가 사실은 이제 나머지 기타 수식어 역할을 하는 것들이 나오면 동격절 특히 나오고요. 아, 동격절이 나오죠. 7이 길타였고요. 어쨌든 여기는 동격절로 가시고 다시 여기서는 액티비티가 뭐는 액티비티냐면 directed at certain common goals and ends예요. directed면 이제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죠? 지시가 되는 겁니다. 특정한 목표. 그 다음에 여기 end가 우리가 뭐 결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지? 이게 결말 말고 여기가 목표였으면 여기는 목적.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목적으로. end의 의미를. end가 이제 목적도 되는 거야. objective 이런 단어 있죠. 그죠? 그걸로 이끌어지는 집단적인, 독특한 집단적인 하나의 활동이라는 그의 생각입니다. 정치예요. 정치는 집단적인 활동인데 특정한 목표와 목적. 아, 근데 근데 여기 커먼도 가야 돼요. 커먼도. 공통된이야. 왜냐하면 집단이라는 의미랑 연결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 공통된 목표와 목적에 향해진 독특한 집단적인 활동이라는 그의 생각은 여전히 resonate 휴대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resonate 단어가 어려워요. 이것도 음악적인 단어에서 온 거야. 뭐 울리다, 울림을 주다. 뭔가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 이런 의미로서 읽을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뭐 여전히 오늘날에도 울림이 있다는 말은 그의 생각이 통용이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럼 그의 생각은 다시 살펴보면은 정치라는 것은 공통된 특정한 목표나 목적에 의해 목적을 향해 가는 그런 독특한 집단적 활동이에요. 정치는 그러니까 다 그런 거잖아요. 본인들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통된 어떤 뭐 정파나 이런 것들 이뤄가지고 만드는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 다음 여기는 됐고 그 다음 페이지 봐. 36쪽에 얘들아 36쪽에 6-7번 봐보세요. 자, 6-7번 오늘 아마 여기 페이지에서 세 문장 읽어볼 거거든요. 여기 페이지까지 하면은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뒤에 또 수능 한번 풀어봐야 되니까 오늘 또 대망의 그 최고 난이도 34번. 근데 칸트 갑니다. 칸트 갈게요. 왜요? 두려워집니까? 아니야. 자, 가볼게요. 일단 6-7. 자, in large scale project 그러나 이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서는 그러나 even where strong personality exercises powerful influence.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뭐냐면은요. 여기 where가 왜 나왔겠냐? 프로젝트를 꾸며주는 관계부사절로 일단 나온 겁니다.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in 여기서부터 전치사구가 여기까지고 이제 the fact가 주어로 나오면서 the fact에 대한 수식어 동격절이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다가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동사가 되는 그런 끊어읽기는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해보자. 그러면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서는 그러나 어떤 프로젝트냐면 강한 개성이 exercise influence 어떻게 읽어볼까? exercise 운동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influence가 분명히 목적어인 것 같고 exercise에 대한 이제 exercise를 발휘하다 뜻으로 읽을 수 있어. 보여주는 겁니다. 뭘요?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큰 규모의 대규모의 프로젝트에서도 어떤 사실 substantial numbers of designers are employed in implementing concepts. substantial 상당한 considerable 이런 단어들 있죠, 그죠? 같은 의미라고 보면 좋겠지? substantial 상당한 수의 디자이너들이 고용이 되고 어디에 하는 데 있어서요? 이 컨셉을 이행하는 데서 개념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수의 디자이너들이 고용이 된다라는 사실. 그죠? 자, 프로젝트가 보면은 큰 규모인 거야. 근데 그 큰 규모에서도 강한 개성, 성격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를 한대. 근데 그런 데에서조차도 상당한 수의 디자이너들이 고용이 되는 건 쉽게 간과가 된다는 말이야. 간과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소리죠. 됐어? 자, 말이 어려워. 여기서 일단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 거는 strong personality야. 강한 성격이야. 근데 이거를 그래도 조금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이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래도 얘네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이거 파란색을 볼게. 얘네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지? 왜? 얘네가 고용이 되니까. 얘네가 고용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 강한 어가 붙었고 또 어가 붙었어. strong personality야. 이건 한 명의 강한 개성. 즉 뭐랄까 뭐 저 프로젝트가 뭔 프로젝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당연히 프로젝트의 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아래 뭔가 직원들을 막 꾸려가지고 가겠죠 프로젝트가. 그랬을 때 디자이너라는 용어도 나온 걸로 봐서는 뭐야 내 유추야. 이거는 내 유추인데 이거는 뭐 어떤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패션 업계에서 뭐 어떤 뭐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다른 것들도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데 있어서 그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브랜드들 보면 다 한 명의 아주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가 있잖아요. 뭐 샤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만은 요 사람들이 분명히 그 밑에서 다 뒤치다거리 해주고 막 일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점이 간과가 된다 이거지.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너무 이쪽이 너무 부각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해주는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공을 하게 되면 어떤 브랜드 라지 스케일 프로젝트가 굉장히 성공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강하게 어떤 자기의 개성을 발휘했었던 이 사람은 인정을 받겠지. 이 사람은 어떻겠어? 간과되니까 인정 못 받고 뭐 이런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다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의 장이 되려고 막 열심히 하겠고 그런 생각을 하겠죠. 네, 그 얘기였고요. 그다음 바로 6-8 가봅시다. 자, 6-8에서 아이디어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냐면은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expose themselves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건데 어디에다 드러내냐면 뉴스 컨텐츠에다가 뉴스의 소식, 뉴스의 어떤 내용들에다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낸다. 뉴스의 소식에 자기 스스로를 드러낸다. 이게 좀 이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뭐겠어. 이거는 자기 스스로를 드러낸다면 여기랑 여기랑 뭔가 연결시키거나 접합시키거나 뭔가 접촉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 뉴스 소식을 뭔가 접하거나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 선택적으로 한다 이거야. 모든 뉴스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선택적으로 뉴스를 접합하게 만든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주 나오는 그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는 버블 얘기했었는데 버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버블이 있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걸 선택적으로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다고. 그걸 갖다가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표현을 써.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확증 편향을 딱 떠올리면은 그릴기가 엄청 쉬워지겠지. 아, 정보가 많으니 그 정보를 이제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생각, 나의 어떤 알고 있는 바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생각 그런 것들만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생긴다. 그게 확증 편향이잖아. 그거에 대한 생각인 거야. 그게 딱 들어오면 이제 그릴기가 쉬워진다 이거. 자,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게 다시 봐봐. ha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하지만 it is even more important today. 훨씬 더 오늘날엔 중요해졌습니다. with 뭐가 있는 오늘날이냐? The fragmentation of audience. fragment. 분열이죠, 분열. 나눠지는 겁니다. fragment란 말이 뭐 조각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파편 이런 뜻이 있어. 그럼 뭐 파편화 하니까 이게 이제 분열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뒤에 of audience가 나왔으니까 이제 뭔가 이 audience의 개념을 뭐 관객, 관중, 뭐 갑자기 관객, 관중이냐 할 수도 있어. 근데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냐면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이건 audience가 되는 거지.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proliferation of choices야. 그러면은 확산, 증가, 늘어나는 겁니다.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게 오랜 시간 동안 있었지만은 오늘날 더 중요해진 거는 근데 어떤 오늘날이냐라고 봤으면은 이제 뉴스를 접하는 사람이 분열이 되고 선택지가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런 오늘날에서는 더 중요해졌다는 말입니다. 즉 여기서 중요해졌다는 말은 이게 진짜 좋아서 중요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잘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정보를 막 본인들한테만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는 거.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로서 important의 표현을 쓴 거지. 저게 뭐 좋아서 important라는 표현을 쓴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더 분열이 되는 거야. 더 막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도 늘어나 버리는 거니까 뭔가 더 혼란스러운 상황들이겠죠. 그렇죠? 그런 곳에서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아는 거. 그 다음 6-9. 자, 여기가 마지막 문장이겠네 오늘. 자, 6-9는 무슨 얘기를 하냐 보자. 오, 우주 힘들어. 일단 이거 하고 좀 쉬게. 알았지? 얼른 해보자. 자, 때때로 어떤 사실들입니다. 어떤 사실들이냐면 여기 설명 들어가야 되는 that 다음에 a line could have been drawn elsewhere. 줄이라는 게 어느 다른 데에다가 그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그렇게 읽어야 돼. 그죠? 자, 이게 is taken as evidence.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서?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지? 근데 뭔 증거냐라고 해서 다시 또 동격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should not draw a line at her. 우리가 전혀 줄을 그어서도 안 되고 또 that 나왔으니까 저 evidence 가세요. The line that has been drawn. 자, 다시 이건 관계대명사로 가는 거야. has been 나왔으니까 그려진 선이라는 거겠지? 수동태로 해가지고 그려진 선은 has no force. force가 없대. 뭐야? 영향력이 없다. 실효성이 없다.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고. 선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진대요. 언제 돼요? In most context. 대부분의 맥락에선, 대부분의 상황에선 this view는 근데 잘못된 거고요. 자, 이거 뭔 소린가 싶으면 줄줄줄줄 하고 있는데 뭐예요 이게? 그지? 자, 봐봐. 다시 읽어볼게. 다른 데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거야. 선이라는 게. 내가 이 선을 이렇게 여기다 그렸어. 근데 이 선 여기 말고 내가 다른 데도 이렇게 그릴 수도 있대. 여기다도 그릴 수도 있고 여기다도 이렇게 그릴 수도 있대. 그러면 이미 그려진 요 선 있잖아. 요 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요 선에 대해서 자, 뭐라고 첫 번째는 이거 그려졌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다른 데다 그려줄 수 있다며.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로서 하나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이미 그려진 선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효력이 없는 거 아니야. 네 여기다가 그려도 되고 여기다가 그려도 된다며. 그럼 이거 뭐하러 그렸어?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즉 무슨 말이냐면 옵션이 여러 가지인 거야. 그잖아. 그려줄 수 있다라는 말은 다른 곳에도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건데 하나의 선택지에 대해서 A라는 선택지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거야. 아니면 이거 효과가 없어 라는 식의 근거로 다른 데에도 이게 그려질 수 있다라는 상황이 쓰인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는 자 어떤 뭐 회사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팀장이라는 자리가 있다고 쳐봐. 근데 이 팀장이라는 자리에 대리기 딱 들어가. 대리기 딱 들어가. 근데 팀장 말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팀장 말고 B라는 팀의 팀장 자리에도 C라는 팀의 팀장 자리에도 대리기 들어갈 만해. 위에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도 대리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도 대리기 그래도 이쪽에도 괜찮지 하면서 넣어.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걸 근거로 내세우냐. 일단 첫 번째. 야, 여기도 되는 거면 여기다 넣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일단.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대리기, 이 팀장 자리에 들어가는 게 탐탁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 이걸 논리로 내세울 수 있다. 첫 번째. 아,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면 여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반박. 두 번째. 뭐라고? 영향력이 없는 거야. 오케이. 야, 대리기 여기다가 집어넣었는데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는 거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야, 여기다 넣었을 때 여기 A 팀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어? B도 되고 C도 된다며 니들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선택에 대해서 뭔가 반대하는 입장. 특히나 이제 이런 게 어디서 나오겠냐면 약간 법정 이런 데서 많이 나올 거야. 법정에서 논리로서 쓰이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원고 측이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 그럼 피고 측에서 그러면 이렇게도 하면 안 되는 거였네요.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저렇게도 될 수도 있는 거였으면 이런 식으로 약간 논리 싸움을 할 때 쓰이는 얘기를 뭐 라인이라는 걸 통해서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웠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요거는 요 책은 여기까지 하고 6단원까지는 일단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유닛 6까지는 된 거니까 또 7서부터 한번 다음 시간에 봐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은 32번부터 들어갈게요. 32번에 빈칸 3점입니다. 3점. 빈칸 3점인데 근데 나 이거 3점으로 된 거는 사실은 조금 저는 다른 3점들에 비하면 좀 쉬워요. 이건 다른 3점들에 비하면 특히 빈칸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막 엄청 꽈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글도 뭐 봤을 때 그렇게 막 어려운 소재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읽어보시면 저랑 같이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약간 좀 평이하다는 생각이 드실 문제예요. 이게 3점으로 나왔는데 뭐 선택지가 역시나 좀 되게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역시나 이거는 거기서 좀 이렇게 노렸는가 싶지만은 이게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봐봐요. 기본적인 지침들입니다. 뭐에 대한 지침이냐면 좋은 스타일에 대한. 근데 이거는 뭔가 not mysterious, 뭔가 의문점이 있는 건 아니다. 지금 뭔가 명확하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사실은 you use them every day in conversation. 너가 그거를 매일의 어떤 대화에서 쓰고 있는데요. 대화나 글쓰기에서 여러분은 아주 크게 뭐에 의존을 하냐면은 cooperation, 협동이죠, 그죠? 뭘 하기 위해서냐? Make sense of exchange, 어떤 교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한 the polished practical style입니다. polish가 원래 뭐 닦다, 뭐 광을 내다,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잘 이렇게 다듬어져 있는 실용적인 스타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게 makes cooperation easier. 내 협동을 더 쉽게 만든다. 자, 한 문장 읽어봤죠? 여기까지가 지금. 첫 문장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랬는데, 두 번째 문장이겠죠? 근데 뭐, 일단 윗문장은 사실은 뭐, 글쎄, 뭐가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매일매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이제 대화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대화나 글쓰기라는 얘기를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글쓰기가 추가가 되죠, 그죠? 글쓰기가 추가가 되면서 우리가 이 협동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것이라는 게 코퍼레이션을 더 쉽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이 단어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단어일 것 같아요. 코퍼레이션도 뭐와 뭐의 협동인지는 근데 아직은 몰라요. 그죠? 협동의 의미는 결국엔 두 개가 뭔가 같이 뭔가를 한다는 그게 없잖아. 근데 분야는 알겠어. 뭐 대화와 글쓰기라는 어떤 맥락까지는 우리가 가져가면 좋아. 자, 그 다음 Writers develop such a style. 그런 스타일을 발달시킵니다. 그런 스타일을 어떻게 발달시키냐? By acknowledging. 인지하면서. 뭘 인정을 해? The readers expect the same things. 독자들도 똑같은 것들을 기대한다. 어떤 것들? Listeners expect in conversation. 듣는 사람들, 청자들도
대화에서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게 뭐다라고 하면서 명료성, 적절성, 그다음에 균형 이렇게 세 가지 것들을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자, 명료함이라는 건 당연히 메시지가 전달이 확실해야 된다는 말이고 적절하다는 말은 어떤 메시지가 대화 상황이나 아니면 글의 맥락과 맞아야 된다는 얘기고 프로포션이라는 건 균형인데 뭔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겠지. 자, 봐봐요. 라이터스들도 이런 거를 합니다. 인정하면서 이런 스타일을 발달할 수 있다는 건데 리더나 누구나 그 다음에 리스너나 둘 다 똑같은 거를 기대하죠, 그죠? 그럼 라이터스들도 이런 걸 인정을 한다 이거야. 글 쓰는 사람들도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 것들을 나한테 바라는구나. 대화 상황에서처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너가 어떤 누군가가 뭐 who is not clear 뭔가 명료하지 않아. who cannot stay on the topic 뭔가 한 주제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또는 who offers too much or too little information 너무 많은 혹은 너무 적은 정보들을 제공하는 다 연관성이 있죠. clarity, relevance, proportion과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너는 빠르게 대화에서 흥미를 잃을 것입니다. 라이터스들도 to 역시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위에서 이제 계속 뭐 리스너들은 뭐 라이터스들 뭐 리스너가 하는 것처럼 라이터스들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뭐 conversation이라는 맥락과 그다음에 뭔가 writing이라는 맥락 두 가지에서 리스너드 여기는 이제 리스너겠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당연히 리더가 되겠고 이렇게 봤을 때 이 둘이 기대하는 게 서로 같았죠. 그지? relevance, clarity, 그다음에 proportion, 적절성, 명료함, 균형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 것들을 원한대.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흥미가 없어지는 거. 라이터스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읽었었어요. 우리가 라이터스도 역시나 명료해야 되고 stay on the topic 해야 되고 give information appropriately 해야 됩니다. 해석됩니다. 적절하게. 사실 이러한 관심입니다. audience에 대한 주의. 그 다음에 appropriateness라고 되어 있어요. appropriate가 적절함이니까 적절한이니까 적절함, 적절성. relevance랑 비슷하겠지. 이런 게 may even more important 훨씬 더 중요합니다. writing에서요. 뭐보다도요. conversation에서보다요. 왜 그러냐? writing does not permit the non-verbal communication and the immediate feedback that are part of the conversation. 자, 위로 좀 올려서 볼게요. 뭐냐면 일단 뭐 이 오디언스에 대한 관심 자체가 라이팅에서 더 중요하다는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게 중요한데 근데 뭐다고? 야, 라이팅에서는 있냐? 라이팅에서는 뭐가 뭐 오디언스가 관객인데 라이팅 입장에서는 리더겠죠. 그렇죠? 리더들에게 대한 어떤 관심이 더 중요해. 왜 중요한지는 뒤에 나와. non-verbal communication이 허용되지 않아. permit니까. non-verbal,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되겠죠. 몸짓, 발짓, 손, 뭐 표정 이런 것들. 그다음에 immediate feedback, 즉각적인 피드백도요. That are part of the conversation이다. 대화의 일부인데. 대화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글쓰기에서는 그게 안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writing에서는 리더의 관심이 더 중요한데 왜 중요하다고? 비언어적 의사소통 안 됨. 독자랑 글쓴이랑. 또 뭐가 안 된다고 되어 있어 아까? 즉각적 피드백. 즉각적 피드백도 안 돼. 그러니까 또 독자에게 뭐 관심을 가져야 돼.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작가로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관심 가져야 되겠네. 관심 갖자. 독자에 대해서 관심 갖자가 여기 들어가야 될 적절한 내용일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in effect 실제로는 어쩌냐? We have to imagine 상상해야 돼.
both halves of the virtual conversation. 두 개의 절반들이죠. 하프니까 그지? 두 절반은 무엇에? 가상의 대화의 두 절반들 모두를 상상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가상의 대화라면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을 때 듣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이런 것들을 다 상상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야. 두 측을 다. 결국에는 뭐다? 라이터스들도 이 내 리더들에게 관심을 갖는데 이 리더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글을 써야 된다는 거잖아. 글을 상상하면서. 그래서 이제 선택지로 내려와봐. 그런 거라고 생각했을 때. 자, 봐봐. 내가 말한 대로 글의 내용이 막 엄청 심오해? 아니지? 어디서 많이 봤을 법한 내용들이죠. 그죠? 글쓰기를 할 때 이거는 진짜 막 21번, 20번, 22번에도 적절할 만한 소재인 것 같아. 그 뭐 제목 찾기, 뭐 주장 찾기나 아니면은 뭐 제목 찾기 이런 것들, 주제 찾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도 나올 법한 건데 일단 선택지를 봐봐.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writing과 conversation에. 그런 얘기 안 했죠, 그죠? 한계 인정 없습니다. 1번은 제끼고. envision. envision이 여기서는 이제 상상하다. 이 n이 붙으면 결국 뭘 하게 하다는 말이고 vision이니까 뭔가 눈에 보이게 하는 거니까 상상하는 거야. reader's preference. 리더들의 선호를요. 뭐에 대한 어떤 스타일리스틱한 writing. 뭔가 세련된 글쓰기에 대한 리더들의 선호? 뭐 이런 거 안 나왔죠, 그죠? 세련된 글쓰기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 3번에 picture. 자, 투부정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picture를 동사로 읽어야 돼. 그러니까 그리다겠죠, 그죠? 그려보는 거야. 리더들의 욕구를요. 바람을요. for more knowledge. 뭐에 대한? 더 많은 지식에 대한. 그러니까 리더를 생각해 보는 거긴 맞는데 리더들이 뭔가 더 많은 지식을 막 바라는 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 아니잖아. 한 번도 제끼고. 4번. Develop collaborative writing with readers. 뭘 개발을 해야 돼? collaborate 이것도 협동적인이란 말이죠. 같이 하는 거잖아. 같이 하는 글쓰기를 개발해야 된다. 리더들이랑. 리더라는 얘기도 나오고 막 아까 뭐 cooperation 나왔으니까 collaborative도 쓰고 막 해갖고 막 글을 써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 아니죠, 그죠? 글쓴이 입장에서 리더를 짚어줘야 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예상해보는 거야. absent한 리더들의 response. 부재한. 없는 거야. 즉각적인 게 없잖아. 부재한 리더들의 반응. 그러니까 부재한도 건너뛰고 그냥 솔직히 anticipation readers response 이랬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답이 5번인 거야. 어때? 이거는 훨씬 더 쉽게 풀리죠, 그죠? 어려운 문제가. 이 정도는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33번도 가봅시다. 33번도 이제 조금 소재가 이제 낯설었을 뿐이지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택지에서 대충 읽어보면 이제 선택지에서 헷갈려갖고 오답 찾기 좋은 유형이었습니다. 가볼게요. 자, 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들의 고객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뭐 할 기회냐면요. React to your designs. 당신의 디자인에 대해서 반응할 기회를 주는 거죠. 뭐 하는 동안에 그러냐면 in progress. 뭔가 진전이 있는 동안에. 그러면은 나는 뭔가 디자이너야. 너의 디자인이니까. 그지? 내가 디자인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객들이 뭔가를 충분하게 반응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게 좋은 거야. 프로페셔널 석세스에서는 키인 거야. 오케이? 전문적 성공에서는 중요한 핵심 요점이 되는 건데 비슷하게 또 가볼게. Involving prospective building users입니다. 여기서 prospective라는 단어의 장래의 앞으로의 이란 말이죠. 미래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그런 building users입니다. 건물 사용자들을 연루시키는 거, 포함시키는 거죠. involving 하는 거죠. 이것은 뭐뿐만 아니라 as well as client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 이 글은 자 클라이언트하고 유저를 약간 구별하는 느낌이 들죠,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건물 사용자나 건물의 고객들. 그러니까 고객이란 말은 이제 건물이라는 맥락이 또 등장을 했네. 그럼 디자이너하고 건물이니까 우리는 이제 뭐 약간 설계하는 사람이겠네. 건축 설계사겠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고객하고 유저를 약간 분류를 하는 애.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고객이란 말은 실제 우리한테 건물 디자인을 의뢰한 사람들, 의뢰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유저들은
의뢰인하고 동일할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여럿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꼭 의뢰인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별을 해 놓은 것 같아. 여튼 뭐 다르다 정도면 방금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이제 장황하게 설명했지만은 글을 읽을 때는 아, 유저랑 클라이언트가 그래도 좀 다른 거구나. 이 정도만 생각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튼 근데 비슷한 말인 것 같아. 뭐냐? 클라이언트들에게 뭔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게끔 만드는 거랑 유저들의 미래 유저들을 또한 이렇게 합류시키는 거죠. 인볼빙 하는 거니까. 비슷한 거야. 건축 설계사 입장에서 고객이 됐든 사용자가 됐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설계자의 눈으로 건축을 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 거기에 대해서 의뢰한 사람이랄지 사용자들의 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넣어야 된다는 말을 하니까 even more important, valuable 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두 마디에서 그러니까 두 문장에서 사실상 뭐가 중요하고 뭐가 어쩌다고 key라는 표현도 쓰고 뭐 valuable이라는 표현도 쓰면서 이 소재에 대해서 막 부각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아니면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의뢰인이 있겠고 뭐 의뢰인하고 고객이 다른가 보지 그지? 아 고객이란다. 사용자 그 건물에 사용자 있겠지 그지? 근데 이 사람들의 뭐가 들어가 이 사람들을 결국엔 뭐 이 설계 과정이나 이런 데 뭔가를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의 고객들이 say your client is a large corporation. 한번 말해봅시다. 당신의 클라이언트가 거대 기업이야. 뭐와 같은 뭐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니까 헬스 뭐 건강관리 제공자들이니까 이건 건강관리 제공자 병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이제 예시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 이제 더 뭔가 우리가 확신이 드는 거지. 예시가 나왔으면 당연히 이 앞에는 뭐 주제문 아니야. 주제문은 빈칸 찾는 데 있어서 무조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 특히나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 약간 난 이런 걸로 막 문제를 푸는 거를 사실은 정말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만은 자, 글의 전체를 봐보세요. 빈칸이 후반부죠, 그죠? 후반부에 빈칸이 있다란 말은 당연히 물론 빈칸 앞뒤의 내용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빈칸 앞뒤의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후반부에 있다란 말은 뭐냐면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거 주제문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 이게 주제문인 거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럼 이거는 재진술이야. 그런 패턴이 엄청 많이 나와. 빈칸 자체에 대해서. 그럼 뭐야? 이거 다시 한번 여기 내용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내용 그대로 찾았으면 된다 이거야. 오케이? 이건 이제 시간 없을 때 솔직히 말하면 써먹으면 좋은 방법이긴 해. 근데 그렇잖아. 우리가 수능 지문이란 거를 함부로 뭐 연습이 많이 되어 있으면 모를까. 함부로 뭐 이 부분이 주제인 것 같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 자체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이 문제도 사실 그렇게 풀리기는 합니다. 이 문제도 그렇게 풀리긴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알겠죠? 근데 이 부분이 주제라는 거는 say 앞까지 해가 이 부분이 주제라는 거 확실히 가지고 있어봐. 알았지? 자 이랬을 때 자 일단 이 클라이언트가 병원이야. 그리고 hospital administration 병원의 어떤 행정 업무를 하시는 행정처가 있겠죠, 그죠? 뭐 이게 수납하고 이런 사람들. may serve as your client 너의 어떤 고객으로서 역할을 할지도 모르지만은 no doubt the perspectives of administration personnel will differ.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말은 확실하다는 말이야. No doubt. 뭘요? 관점이죠. 이 administration personnel의 이 행정실에 있는 행정부에 있는 어떤 개인들의 어떤 관점 자체가 아주 크게 다를 수도 있답니다. will differ significantly니까 뭐랑 다르냐? Those of doctors, interns, resident nurse, and the other medical staff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겠어? 유저의 느낌이네, 그렇지? 유저고 행정 업무를 하는 즉 실제 건축 설계 사무소를 찾아가지고 의뢰한 의뢰인 이 사람들은 administration이야. 이 사람들하고 혹은 이 사람들은 병원을 안 쓸 수도 있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히 병원이 그렇잖아요. 어떤 뭐 재단에 속할 수도 있고 하잖아, 그죠? 병원 뭐 대학병원이라고 쳤을 때는 그럼 그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 우리 재단에서 이번에 병원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병원에서 근무한 사람 아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하고 어쨌든 유저가 좀 구별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유저인 것 같습니다. Who use building regularly. 정기적으로 빌딩을 사용하는. 하여튼 뭐 이렇게 구별을 해놨는데 게다가 the experiences of patients예요. 그러면 이제 환자의 경험이죠. 그죠? 환자의 경험, 혹은 방문객들의 경험, 뭐 who use the building irregularly. 비정기적으로 이 건물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often as a result of life-threatening emergencies. 종종 뭐로서 어떤 무엇에 대한 결과로 쓰냐면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들. 이런 것들로서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모두 다 다르다 역시라고 되어 있어요. 즉, 위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 예시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대로 드러나죠, 그죠? 뭔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understanding how each type of users 뭐 각각의 사용자들의 경험의 종류가 어떻게 the current medical 잠깐만 그럼 미안해요 다시 각각의 유저들이 어떻게 경험하는지 여기를 동사로 가야 되겠다. 뭘 경험하는지냐 현재의 medical environment 뭐뿐만 아니라 how each reacts to your perspective designs inevitably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produced 해가지고 전체 이제 놓고 봤을 때 understanding부터 해가지고요 요거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거를 이해하는 것까지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 자체 여기 뒤에는 이제 각각이 반응하는 거야. 당신의 프로스펙티브 디자인이니까 앞으로의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니까 내가 걸고 있는 디자인 보여주고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거니까 살피는 거니까 이해하는 거니까 당연히 설계 과정에 참여를 시키는 거죠. 인볼빙 시키는 거죠. 뭐 더 나은 건물을 만들어낸다. 사람들은 뭐 할 가능성이 높냐? 좀 더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 새 건물이나 또는 addition, if or addition 또 추가로 해서 이제 이 건물이라는 것은 추가 건물을 말하는 거야. 옆에 이제 뭐 별동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지. 만약에 그들이 어쨌다면이라고 되어 있어. 만약에 어쩌면 되겠어. 당연히 자기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의뢰인의 생각이 반영이 되는 거겠죠.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만 솔직히 찾으면은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내려와서 선택지를 봐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근데 선택지는 잘 읽어야 돼. 잘 읽어야 돼. 봐봐요. Have been engaged in multiple design training session입니다. 참여하는 거죠. 다양한 어떤 디자인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니지, 그지? 훈련 필요 없습니다. 주어지는 겁니다. 받는 겁니다. 기회가요. 뭐 할 수 있는? Draft new design이니까. Draft가 여기서 지금 투부정사로 가야 되니까 뭐 초안을 내다.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초안을 낼 기회를 제공받는 거야. 어때요? 참여시키는 느낌은 들잖아. 일단은 후보로 놔둬야 돼. 이걸 정답이라고 찍지 말고. 그 다음에 3번. 세우는 겁니다. 신뢰를 세우는 거네요. 디자이너와의. 이거는 신뢰 얘기는 안 했고. 4번에 consulted 되는 겁니다.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담이요. 언제요? 디자인 과정에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생각을 들어보고 경험을 공유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이해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초안을 제출하다와 상담하다를 그러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안을 제출할 기회를 받는다라는 거면 이 사람들한테 실제로 드래프트 뭔가 약간 밑그림을 그리게 보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지는 않았죠, 그죠? 분명히 참여시키기는 하지만 설계 과정에서 사용자와 고객 그 의뢰인의 어떤 뭐 생각을 들어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 들어보다라는 말을 be consulted로 이용했으면은 적절해 보인다 이거야. 그래서 답이 4번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 풀었을 때 2번 아니면 4번에서 고민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5번도 봐봐요. 그들의 관점을 공유하는 겁니다. 빌딩과요. 빌딩에 대한 관점입니다. with each other. 서로가요. 그럼 이것도 비슷해 보여. 근데 여기가 잘못됐지. 서로가요는 무슨 말이야? 지그들끼리.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설계자 입장이야. 디자이너 제외하고 자기들끼리야. 그럼 이제 5번도 사실 이거 제대로 안 읽었으면 5번 가는 사람도 많았고.
그러니까 2번하고 4번하고 5번 중에서 하나 아리까리 한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풀린,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시험장이라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는 판단을 더 흐리게 할 수는 있는 거겠지. 그래서 좀 뭐 빈칸으로 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할 만한 문제였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34번 가겠습니다. 자, 34번 칸트 지문이에요. 이게 이제 정답률 20%짜리 이번 수능의 최고 난이도 문제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랬을 것 같아. 칸트 딱 하는 순간 이제 질려버려. 무슨 얘기를 하려고. 더군다나 번호도 34번. 34번. 그리고 얘는 진짜 그 마지막 문장이 해석이, 그러니까 빈칸 들어간 문장이거든요. 마지막 문장이. 마지막 문장에 대한 해석이 정말 시험장에서 엄청 집중하지 않았으면 이제 해석이 진짜 이상하게 막 될 만한 문장이라서 그러거든요. 칸트라는 것. 그러니까 솔직히 근데 칸트라는 어떤 위압감, 칸트는 그러니까 철학이잖아. 결국엔 딱 소재가 철학인 순간 애들이 쫀다고. 쫄 수밖에 없어. 플라톤 나오면 아리스토텔레스 나오면 막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칸트나 뭐 이런 사람들 나오면 쫄게 되는데, 이제 생각보다 근데 이 사람 칸트라는 사람의 생각이 명확하게 드러나기는 해요. 지문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근데 진짜 마지막 문장에 대한 해석이 이게 진짜 좀 아리까리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자, 봐봐요. 칸트가 강한 수호자였습니다. Defender of rule of law입니다. 그러면 법치주의. 여기 룰은 이제 지배야, 지배 얘들아. 규칙 아니야. 알겠죠? 법치주의. 법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우리 어떤 세계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As the ultimate guarantee. 아주 궁극적으로 보증을 해주는 것으로서요. 뭐에 대한 보증이냐? Of security and peace니까 뭐 안전과 평화뿐만 아니라 또한 자유에 대한. 자, 여기서 사실은 이제 조금은 이제 내가 밑밥을 깔자면 이 자유가 중요했습니다. 이 자유가. 자유가 중요했어요. 자유 한번 체크해봐, 이 질문에 대해서. 자, 법이라는 게 법으로서 뭔가를 다스리는 법치주의가, 그래, 법이 되게 뭔가 세밀하게 잘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우리가 security. 당연히 뭐 그럴 것 같죠, 그죠? 그 다음에 peace도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freedom은 생각을 해보세요. 법과 freedom은 조금은 어떤 사람들은 반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법이 너무 만약에 치밀하게 너무 조밀조밀하게 짜져 있으면은 개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걸 침해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프리덤과 법은 약간 상충되는 개념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자유도 수호한다라는 거야. 자유도 수호한다라는 거야. 답을 보면은 사실은 저기 프리덤이 되게 그래도 키를 주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주요 소재에 대해서 정말 체킹을 잘하면서 읽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 지문도 그래요. 즉 칸트라는 사람은 좋아, 법치주의인데 뭘 위해서냐? 이거. 근데 저거 세 번째 것까지 명확하게 있어야 돼. 체크를 그러니까 해놓으시면서 읽는 게 좋겠지. 자, 그는 뭐라고 믿냐면요. Human societies were moving toward and more rational forms. 인간 사회라는 게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좀 더 이상적인 형태로 규정되는,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바인딩하고 있는 legal frameworks들. 그래서 바인딩이라는 표현은 잘 이렇게 묶여 있는, 즉 잘 정리되어 있는 법적인 형태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규정되는 이상적인 형태로 나아갑니다라는 식으로. 인간의 사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법이 이런 식으로 잘 갖춰져 있으면 이상적인 사회로 흘러가고 있다는 식으로 일단은 믿었대. 뭐 때문이냐? 오로지 such frameworks가 enable people to live in harmony, to prosper and to cooperate. 그런 어떤 형태가 뭘 해주게? 가능하게 해줍니다. 사람들을 조화롭고 번영하고 서로 협동하면서 살도록 해주니까. 그래요. 그러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한 번씩은 체크는 해줘야 되겠죠, 그래도. 물론 칸트의 생각은 법치주의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들어봤으니까 그걸 뒤엎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His belief in inevitable progress. 이런
피할 수 없는 어떤 발전, 그의 믿음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이 발전은 아니지. 피할 수 없는 발전에 있어서 그의 믿음이겠죠. 제가 잘못 해석했어요. 이것은 뭐를 기반으로 둔 건 아니다. optimistic, 긍정적인, 낙관적인, 그 다음에 high-minded view of human nature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고결한 그런 관점을 기반으로 둔 거는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즉 인간이라는 게 지금 보면 인간 사회라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거기는 법이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인간에 대한 어떤 본성에 대해서 칸트는 낙관적이거나 아니면은 고결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반대로 on the contrary it comes close to Hobbes' outlook. 그것은 홉스라는 사람의 어떤 관점과 비슷합니다. 가깝습니다. close to니까. 자, 여기서 볼게요. 자, 홉스의 관점이 뭐냐? Man's violent and conflict-prone nature. 이 사람의 폭력적이고 conflict-pr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prone이 뭐 하기 쉬운이라는 표현이죠. 뭐 be prone to 부정사 해가지고 나오는 표현이랑 거기 나오는.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기 쉬운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겠지. conflict-prone은 그런 본성이 자 과목적으로 들어가면서 필수적으로 만든다. 뭘 하는 것을 세우고 그 다음에 유지하는 것을 효과적인 법적 프레임을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냐? secure peace 하기 위해서. 평화를 보증하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만 해도 칸트라는 사람이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사람이고 이 법치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처음에 뭐였지? 형태, security, 안전과 평화와 그 다음에 자유를 소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칸트라는 사람은 인간에 대한 관점,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은 사실상 부정적이었죠. 낙관적이지도 않고 고결하지도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본성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폭력적이고 그러면서 갈등 유발하기 쉬운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본성들은 오히려 리걸적인 프레임워크가 효과적인 리걸적인 프레임워크를 세워야 되고 유지해야 된다는 걸 필수적으로 오히려 만드는 거예요. 즉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해? 얘가 필요한 거야. 뭔가 약간 당위성을 만드는 거죠. 정당성을. 법치주의에 대해서 왜 우리가 법을 기반으로 해서 해야 되냐? 인간의 어떤 도덕률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왜 우리가 꼭 법을 가야 되냐? 근데 우리는 이런 놈들이니까. 그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자, 카운터는 중요하게 여기다. 카운터는 뭘 중요하게 여겨? 뭐, 우리 할 수 없다라는 거지. People's benevolence or the goodwill이라고 돼 있어. 미안해요. 믿다죠. 중요하게도 아니가. 잘못 읽었어. 자, 믿다입니다. 뭘 믿지 않아.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benevolence나 goodwill이나. 이거는 뭐 자비로움. 이거는 선의. 결국엔 다 착한 마음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even a nation of devils, 악마의 나라죠, 그죠? 악마의 나라에서도 can live in harmony, 조화를 이루면서 어떻게 in legal system 안에서는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That binds every citizen equally, 모든 이 시티즌들을 동등하게 묶는 그런 legal system 안에서는 살 수 있다. 즉 설령 악마가 다스리는 나라라 할지라도 굉장히 뭔가 악에 찬 사람들이 많겠지. 그런 사람들도 법이 제대로 시스템만 이루어지면은 잘 살 수 있다라는 법치주의를 굉장히 뭔가 약간 극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ideally 이상적으로 자, 또 법이라는 것은 embodiment of those political principles. 네, embodiment라는 것은
실제로 구현한 것. 실제로 만들어낸 거 이란 말이야. 무엇의 구현이냐? Those political principles. 그런 정치적인 원리들을요. 뭔 원리들인데? 다시 가볼게. All rational beings. 여기서 beings면은 우리가 human beings 할 때처럼 존재들. 모든 이상적 존재들. 이성적인 존재들. 뭐 인간들이 되겠죠. 그죠? 얘네가 우리 freely choose.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어떤 원리들에 대한 원리들을 구현한 거다라고 되어 있어. 이성적으로. 그럼 법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는 거야. 그럼 법이란 뭐 어떻길래? 법이라는 게 뭐길래 그러냐라는 거야. 법만 있으면은 악마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그럼 더 법이란 게 뭐냐? 근데 이상적으로 봤을 때 법은 뭐다 이거야? 모든 이성적 존재들이 자유롭게 고르는 원리들에 대한 구현체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성적인 존재들이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어.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해. 그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한 거야. 그게 법이다 이거야. 법이 엄청난 게 아니라 자, 우리 셋 다 만약 이성적인 존재라고 해봐. 살인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그 다음에 뭐 누군가의 뭐 물건을 훔치겠어 안 훔치겠어? 안 훔치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이성적인 존재라면 마땅히 하는 일들 혹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 그런 거를 실현시켜 놓은 거예요. 실제로 뭐 문구랄지 어떤 뭐 법전이랄지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게 법이다 이거예요. 이성적인 존재라면 의뢰하는 행위들, 자연스럽게 하는 행위들 라고 법은 얘기하고 있어. 그게 법이다라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법들이 forbid해, 막아, 금지시켜. 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어떤 것이냐면 that they will not rationally choose. 그들이 이성적으로 선택 안 할 것들이죠. 그죠? 제가 말했던 마지막 문장입니다. 해석 잘해야 되는 마지막 문장이에요. 잘 봐봐 다시. 그런 법이 뭔가 이성적으로는 선택 안 할 것들을 어떻게든 안 할 것들을 금지시킨다면 그런 법이. 자, 법은 이성적인 존재라면은 당연히 하게 될 행동들이었잖아. 그지? 저 문장 다시 봐봐. 자, 그런 법이 잘 봐보세요. 여기서 그들이란 거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앞에서 말하는 all rational beings 얘네를 말하겠죠. 오케이? 얘네를 말할 거야. 그런 법이 이성적 존재라면은 마땅히 안 할 거야. 안 고를 거야. 안 해. 근데 그걸 금지시켜. 금지시킨대. 그럼 생각해봐. 이성적 존재들은 당연히 살인도 안 할 것이고 도둑질도 안 할 것이고 그러겠죠. 근데 그런 걸 법으로 금지시켰다 이런 말이야. 그럼 당연한 거 시키는 거네. 당연한 거 하라고 법으로 명시해 놓은 거겠지. 그치? 제발 이해돼? 무슨 말이지? 이걸 그러니까 잡아야 된다고. 다시 말할게. 이성적인 존재들이 지켜야 될 법이 있어. 근데 그 법이 이성적인 존재들이 안 할 것들을 금지를 시키는 거야. 오케이? 안 할 것들을. 즉, 다시 안 할 것들이란 게 뭐라고? 도둑질, 살인 이렇게 적어볼게. 에? 도둑질이랑 살인이야. 살인하지 말라고 금지시켜놨어. 그러면 이거 그냥 당연한 거 하라는 소리잖아요. 당연한 거 하라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 하지 마 했을 때 우리는 그 법으로 안정해놔도 다 아는데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지금. 오케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법이라는 건 뭘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인 거야. 자, 당연한 걸 하지 마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당연하게 생각해놓은 걸 법으로 정해놨다라고 하면은 과연 뭘 하지 않는 것일까? 이제 찾는 겁니다. 봐볼게요. 1번에
cannot be네요. 그죠? 그러면 법은 어떻게 regarded 될 수 없다. 어떤 reasonably and confining human liberty 인간 자유를 제한시키는 그것도 이성적으로 제한시키는 것으로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 자유를 한정시키는 거죠. 그죠? 그것도 상대적으로 이성적으로 한정시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 법은. 두 번째, viewed as a strong defender. 뭐로서 보여진다? 강한 수호자로서 justice 시스템에 정의 시스템, 정의 체계의 강한 수호자로서 법이라는 것은 근데 캔낫이야 얘들아 이거 중요해. 법이 이게 아니라 법이 이게 안 된다 이거야. 그럼 이건 아니겠지, 그렇지? 세 번째, understood 이해될 수가 없어요. 뭘로요? 억제로서. 무엇에 대한? 그들의 자유에 대한. 자, 1번하고 3번이 아예 반대적인 개념인 거야. 1번은 confining liberty 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고. 두 번째는 freedom 하는 것에 대한 억제제로 이해될 수 없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enforced 강요된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 효과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suppress their evil nature. 그들의 어떤 사악한 본성을 억누르는 거지. 억누르는 거. 이런 얘기도 당연히 아닐 것 같아. 마지막 5번째, 수용이 되는 거죠. 어디 내에서 어떤 가정, assumption, 추정 내에서요. 가정 내에서 추정될 수 없는 거죠. 그죠? 수용될 수 없습니다. 뭐에 대한 추정이냐면 ideal legal frameworks니까. 이성적인 법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돼.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맥락은 이거였다고? 이거였죠, 그죠? 안 할 것들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의 의미가 뭔지를 찾는 거예요. 의미가 뭔지. 자, 여겨질 수가 없어요. reasonably하게 confining human liberty 한다라고. understood 될 수가 없어요. as a restraint on their freedom 하는 것으로. 자유에 대한 어떤 억제로서. 그래서 헷갈리더라. 1번하고 3번 중에서. 왜냐면 위에서 한번 자유 얘기를 아까 내가 했다 그랬잖아. 여기 보면은. 자유를 수호를 해주는 거죠. 법이라는 게 오히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유를 수호를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법이 당연히 안 할 것들을 금지시키면은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뭔가 restrain은 하게 된다라는 얘기로서 가주는 게 3번으로서 그들의 자유에 대해서 뭔가 침해하고 억제하는 것으로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한정을 시킨다라는 표현하고 restrain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 이거야. 차이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1번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한정을 시킨다라는 말 자체가 자유는 막 억압하고 이런 의미로서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여기는 아예 그냥 꺾어버리는 거지. 그런 의미로서 3번을 골랐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자유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법이 오히려 자유를 보장해준다라는 의미로서 가져야 돼. cannot be라는 표현도 위에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답이 3번이었다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34번은 확실히 다른 문제에 비하면은 마지막에 대한 해석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애들아 진짜 트렌드야. 뭐냐면 빈칸 앞에 부정어 놔두는 거는 정말 트렌드거든. 이건 뭐 작년에도 그랬어. 올해도 그랬고. 그래서 아마 34번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하지 않을까. 빈칸 앞에다가 부정을 넣어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되죠. 한 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두고두고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칸트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35번. 35번은 평이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올해 수능에서 또 제가 말하지만은 36, 37이 대단히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36은 2점짜리였음에도 불구하고 3점짜리보다 오답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순서 배열을 좀 잘 한번 풀이를 해볼 수 있게끔 저도 금요일 날 수업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케이. 수고했어. 여기까지.